안녕하세요. 여왕의 집 드라마를 리뷰하고 해석하는 드라마 미니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주 방송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도윤이 놓치고 있던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김도희 사고 다음날 아침 그의 집으로 도착한 택배 상자였습니다. 그 상자는 단순한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의도적인 움직임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강세리도 대단한 악역이구나 싶었네요. 강세리가 일부러 김도윤에게 보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그가 받은 USB 영상은 일반적으로 촬영된 게 아니라 아닌 차량 블랙박스에서 촬영된 것이었고 영상 속에서는 빗물을 닦아내는 와이퍼의 움직임이 끊임없이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차된 차량이 아니라 사고 현장에 머물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차량이었다는 뜻이지요. 강승우 차량이 김도희를 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 그 장면을 포착한 블랙박스 차량 역시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사람이 탑승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엔 이 장면이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면 볼수록 우연이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이 드라마는 사건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구나 싶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 사람은 사고 직후 바로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고 또 왜 그 이후 벌어진 진짜 사고의 영상은 보내지 않았던 것일까요? 모두가 알듯이 그 차량에는 황기찬과 강세리가 타고 있었습니다. 김도희가 최자영의 차량에 치일 뻔했다가 다시 일어나자 황기찬이 달려들어 직접 김도희를 치는 장면이 있었고 그 장면이 블랙박스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순간 정말 드라마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저도 모르게 드라마를 보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드는 또 다른 의문, 그 중요한 블랙박스 영상을 누가 김도윤에게 보냈는가 하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황기찬이 자신의 장모인 최자영을 끝내기 위해 만든 일이라 생각되었지만 알고 보니 그 영상은 강세리가 보낸 것이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강규철 회장에게도 동일한 방식의 문구를 담은 봉투를 퀵서비스로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민준 상무는 무죄, H&K 컴퍼니를 조사하라는 메시지가 담긴 그 문구는 김도윤에게 보낸 위로 카드와 글자 크기, 폰트, 방식이 모두 동일했지요. 결국 김도윤에게도 회장에게도 모두 의도적으로 정보를 흘린 인물은 강세리였습니다. 강세리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강세리가 정말 황기찬을 걱정하는 사람이 확실할까요? 황기찬을 위해서 한 행동이 확실한지 의문이 들더군요. 여기서부터 강세리가 처음부터 계획한 이 모든 복수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강세리가 왜 자신의 비밀을 굳이 강규철 회장에게 전부 다 알렸을까요? 도민준을 억울하게 만든 장본인은 황기찬이고 H&K 컴퍼니는 다름 아닌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인데 말입니다. 이쯤 되니 강세리의 속내가 정말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 강세리는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황기찬에게서 계속 실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꾸만 약속을 미루고 강재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확실한 답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는 황기찬은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한다는 애매한 말을 남겼죠. 하나는 강재인을 통해 YL그룹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 다른 하나는 그녀에 대한 인간적인 정의라는 이야기였지만 강세리가 원하는 답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YL그룹을 무너뜨리는 것. 그 목적을 위해 황기찬에게 다가갔던 거고 심지어 친자식이 아닌 아들까지 내세워가며 그의 신뢰를 얻었지만 정작 그는 여전히 우유부단했고 상황만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황기찬의 태도는 보는 시청자분들 누구라도 너무 답답하게 생각했겠네요. 그리고 강세리 입장에서는 배신감마저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며 강세리의 복잡한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행을 만들 수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와중에 강세리는 자신의 복수 대상이 단순히 강재인과 최자영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강세리는 과거 어머니가 최자영 앞에서 굴욕을 겪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과거의 진실이 있었죠. 판자촌에 살던 시절 갑작스러운 사고로 집도 어머니도 잃게 되었던 어린 강세리는 그날의 일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정윤이와 시어머니 숙자하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에서 드러난 진실. 바로 그날의 일을 만든 장본인이 시어머니 숙자였고, 그 당시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사람들이 떠나도록 유도하기 위해 결국 그런 일까지 감행했다는 사실을 조만간 모두가 알게 되겠네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모두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의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지 드라마를 더 이상 보는 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군요. 그리고 그 재개발을 주도한 회사가 YL그룹의 계열사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강세리는 YL그룹 전체에 대한 분노를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최자영과 강재인을 표적으로 삼고 황기찬을 수단으로 활용해 복수를 실행해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시어머니가 결국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진범이라는 사실은 아직 모르는 듯합니다. 이걸 알게 되는 순간 강세리는 과연 무너지게 될까요? 아니면 더 큰 복수심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런 강세리의 복수극 속에서 결국 강재인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고 김도희의 사고까지 계획함으로써 김도윤의 일상까지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진짜 반격이 시작됩니다. 강재인은 이금자라는 이름으로 심리상담사로 활동하며 고모 강미란이 만든 시스템을 통해 블라인드 공모전에 당선되고 디자이너로서 실력으로 다시 YL그룹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더 이상 오너의 딸이라는 배경이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갈 이유는 복수야? 라고 말하는 강재인의 표정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고 그 단호한 눈빛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강재인의 변화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김도윤 역시 보람이가 찾은 핸드폰 덕분에 진짜 진범이 누구인지 파악하게 되었고 이제 이중계약서를 찾아 황기찬과 강세리가 벌인 모든 일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그리고 김도윤과 강재인이 이제는 과거에서 이겨내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재인의 복수는 정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왕의 집 드라마 방송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저의 해석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